체크 중입니다. 오늘은 이 화면을, 원래 이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꺼져버렸네요. 영상이. 화면을 좀, 가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불을 안 켜가지고, 방에. 처음에는 이제 그 얼굴이 좀 이렇게 보여야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해줘서 얼굴이 보이게끔 했었는데 뭐 굳이 뭐 이제는 다 얼굴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굳이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면을 없애고 화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 제가 준비를 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뭔가 지금 좀 잘못돼 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볼 오늘 볼 종목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모를 수 없는, 누구든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여다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뭘까요? 바로 이 종목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전에는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한 후에 주식 담당자하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었는데, 오늘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아무래도 다들 이게 더 궁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뭐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재미있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술적 분석, 이 차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기술적인 회사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일단은 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보는 그런 회사가 들여다보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고, 또 이제 이 회사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일 큰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가 뭐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되게 쉬운 차트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 보니까 뭐 이때 정도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에서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차트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그런 차트를 보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매물대가 여기 자리 잡고 있죠. 20.8%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왜 이게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바닥이냐, 여긴 저는 이제 쌍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네이버를 유튜브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또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가 수익이 얼마가 나냐면은 17.25%네요 오늘까지. 보니까 저는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라고 제가 갖고 있는 거 사라고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쌍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 바닥과 이 바닥이 이 악성 매물대로 더 내려가질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악성 매물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악성은 아니에요. 가장 많은 그 매수가 이쪽에 이 금액대에 몰려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뭐 기관이든 뭐 아니면 소액 투자자든지 간에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어떻게 딱 요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예. 딱.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쌍바닥을 치고 우상승할 때에 이 거래량을 보면은, 예, 거래량을 보면은 또 답이 나옵니다. 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뒤로 돌려보면은요,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씩은 다 터져줍니다. 예. 종목의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없이는 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시피, 예, 이렇게 거래량이 먼저 한번 터져줍니다. 딱 예, 기간대에 이렇게 바닥을 찍어주고 상승하는 기간대에 이렇게 그 거래량이 먼저, 예, 대량 거래량이 터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거를 여기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쌍바닥이, 예, 쌍바닥이. 그리고 이평선을 보면은요, 이평선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5일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봤을 때 5일 이동평균선 밑에 그날의 일봉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거는 이 5일선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무조건 하락이다. 계속 하락이다.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려올 때 보면 다 5일 평균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야지만 우상승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딱 그렇기도 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똑같은 일봉이에요. 아직까지는 5일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이제 주가의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은 반드시 본인의 자리로 회귀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자리를 잡으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다 뚫게 됩니다. 어디까지 뚫었냐면은 지금 121선까지는 다 뚫었어요. 예,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이제 241선인데, 자, 보면은 여기에서는 역방향이었었죠. 예, 맨 밑에 이동평균선이 5일선이 있었고, 예, 5일선 위로 뭐 11선, 21선, 그리고 61선, 121선 이렇게 역배열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정방향으로 돌려가는 그 시기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수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서 굉장한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하게 됐어요.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회사가 크게 발전할 만한 어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코로나 시절 때 이제 하락했던 것들은 다 막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뭐 2배도, 네이버도 뭐 한 40만원 이상 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그냥 뭐 그때 지수가 뭐 3000포인트 가는데 그냥 덩달아서 올라간 것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네이버에게 적합한 그런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22만원에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22만원 선이면은 이전 코로나 때의 박스질에서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뭐 거의 이제 박스권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정도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예, 거래량이 다 터져줍니다. 올라갈 때. 예. 물론, 그리고 내려올 때, 그 거래량이 터질 때도 있지만은 또 대체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요거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래량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게임이 안 되죠. 예. 뭐 훨씬 많이 늘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딱 대충 주봉으로 봤을 때 딱 눈으로 봐도 확실히 거래량이 늘었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량이 여기서 움직여 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던 그 구간을 다시 일봉으로 보자고 하면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여기까지의 거래량을 또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눈으로 그냥 딱 봐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종목을 그 차트를 봤을 때도 아니 그 악성 매물대라고 저는 칭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물론 악성 매물대는 아니에요, 이게. 악성 매물대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매물대가 제일 많은 구간이니까 악성 매물대에서 잡혀 있다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완전히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뭐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못 가고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 수준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10몇 프로 수익을 봤다고 해서 그럼 또 뭐 다시 또 흘러내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정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주봉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예,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물론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전 그 매물대만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얼추 한 20%는 더 가야 돼요. 20%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고 하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간 동안에 1월 한 달 정도 이제 2월 한 달만 그냥 볼까요? 2월 한 달만. 2월 한 달만 봤을 때 기관과 개인이 다 사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사모펀드도 있고 연기금도 많이 사들이고 있죠. 기관이 한 65만 주인데 그 중에 이제 연기금이 한 40만 주 이상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꽤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1월 달로 한번 넘겨볼게요. 1월 달로 한번 넘겨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자,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외국인이 13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1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그런데 이거를 2월 초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변화가 없죠. 그건 뭐냐면은 2월 달에 외국인이 그렇게 내다 던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12월 달로 가게 되면은요, 180만 주였어요. 얘네들이 한 4, 50만 주 내다 던지고 1월 달이 됐을 때 130만 주가 만들어졌는데, 2월 달이 되더라도 130만 주 거의 비슷한
수량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는 얘네들도 더 이상 내던지지 않고 조금은 사 모았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매수를 하게 됐고 요 매물대 이 그 거래량과 이 그 이평선과 그 다음에 그 이 매물대를 보고 지금은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항상 보듯이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거는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어떤지 뭐에 대해서 이게 사실 볼 필요도 없기는 한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아닌가? 이걸 더 유심히 봐야 되나요? 어쨌든 뭐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꼭 봐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저는 꼭 보고 있거든요. 자, 시가총액 36조. 큰 회사죠. 36조면은 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가 7인가 5위 안에 들었었던 그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래요. 좀 밀렸나봐요. 다른 회사에. 많이 치고 올라온 회사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가지고 시가총액이 9위에요. 액면가가 100원인 걸 보면은 액면 분할을 많이 했다라고 알 수 있죠. 그 상장 주식 수가 1억 6천만 주. 적은 건 아니죠. 1억 6천만 주. 5천원짜리 주식에 비해서는 이 그 100원짜리의 10배 곱하기 5배니까 50배인데, 이게 지금 16만 4천원이면은 10배 하면은 164만원, 1640만원인데 한 8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800만원인가요? 그렇다 치고요. PER이 38.5배. 그러니까 내 얘기 하는 거니까, 알아서 그냥 잘 정리를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말을 좀, 그냥 내 편의대로 막 해서 죄송한데, 저는 리딩을 하면서, 그 전문가로서의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서, 좀 시간이 너무 길면은 또 안 좋아하시니까, PR이 38.5배, 31.6. PR이 올해 조금 내려왔는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38.5배의 PR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무의미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좀 이상한 단기 순이익이 16조가 나와가지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따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수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은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PBR이 1.4.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PBR이 좀 낮은 회사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꼭 1 미만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떤 회사는 뭐 PBR이 뭐 8이 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회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몇백 원짜리, 1,000원짜리, 그런 거고, 어디, 외국에서 뭔가를 개발을,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상용화 시키면 이거는 대박 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은, 내가 서울된 반도체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 그러지 않았냐? 내가 서울 반도체를 찾아낸 사람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실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서 하시면 돼요. 그냥 소소히 그냥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소소히 이제 수익을 내실 분들만 보시면 되고 그냥 저 사람은 뭔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주식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하다라는 분만 들으시면 되지, 제 방송을 통해서 아주 대단한, 정보를 얻어갈 수는 없어요. 저나 그냥 일반 개미들이나 다 똑같죠. 저도 일반 개미죠. 기업 실적을 한번 보면은요,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4조 3천억, 5조 3천억, 6조 8천억, 8조 1천억. 예, 그 작년도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올해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수익률은 조금 떨어졌어요. 요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률이 그래도 20%대 이상씩 다 하던 회사가 16%대로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나? 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영업이익률 말고 이제 순이익률이 또 중요하죠. 순이익률 9.1, 15, 200 이거는 이제 그 의미 없고요. 15에서 10 이게 또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10.04면은 15%대에서 그래도 9점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낮긴 한데 ROE가 10.56, 15 이거 의미 없고요. 예, 3.36. 예, 요것도 뭐 나쁘다고 하긴 그렇지만은 올해는 작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3.86은 뭐 그냥 은행에 맡겨놔도 3%는 나올 것 같은데 뭐하러 이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채 비율이 뭐 그렇습니다. 100 미만으로 괜찮고요. 어,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거예요. 자, 유보율이 많은 회사, 높은 회사를 저는 좋아합니다. 유보율이 높은 회사를 좋아하는데 14만 9천 프로는 이 쓰잘데기 없이 회사에다가만 돈을 다 쌓아놓고, 자, 주당 배당금을 22만 원짜리가 1,000원도 안 줘요. 945원을 줘요. 예. 그렇다고 이만큼의 수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꾸 유보율만 쌓여가는 거예요. 예. 자꾸 유보율만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거, 최소한 그래도 못 줘도 한 2,000원씩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2,000원씩은 줘야죠. 예. 이거는 너무, 예, 요즘에 뭐 주주 친화적이고 어쩌고 그러는데, 올해에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945원? 정말 짜네요. 예, 정말 짜고 종목 분석 한번 보면은 국민연금공사 공단이 이제 8.29%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이거 이제 블랙락 펀드 뭐 있는데 뭐 얘네가 뭐 5점 몇 프로 가지고 있고, 요거 한번 볼게요. 동사는 국내 1위 포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쇼핑, 디지털 간편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IT 인프라 및 기업향 솔루션 제공을 확대하고 있음. 예. 요거가 중요하죠. 요거가 중요하고, 글쎄요,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웹툰, 스노우 요즘에 있나요? 스노우는 옛날에 잠깐, 반짝은 했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봐갖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제트는 뭐예요?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했음. 그리고 이제 2022년 3분기 기준 매출이 서치 플랫폼 44%, 커머스 22%, 핀테크 14%, 콘텐츠 13%, 클라우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클라우드로 가지고 4.9%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네이버에서 하는 거,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핀테크 커머스 서치 플랫폼 뭐 이런 것들, 쇼핑 뭐 이런 것들인데, 요즘 저기 쿠팡 같은 회사들도 지금 무지하게 힘들죠. 뭐 매출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쿠팡뿐만 아니라, 예, 그 비슷한 업체들이 다, 뭐, 그 다음에 마켓컬리 뭐 이런 회사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네이버는 뭐, 그나마 그래도, 예, 꾸준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홈페이지 들어가나 마나, 예,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 그런 것들, 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런 것, 네이버 클라우드, 라이버나 뭐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요 근래에 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일단 AA 플러스네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또는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이런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그 카카오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부분에서도 또 그 관련이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뭐 그 전기차 해가지고 뭐 전기 배터리 어쩌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죠. 근데 자율주행 언제 나올까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 전에 뭐냐면은 네이버 같은 회사들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그 차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카카오는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어떤 이런 그 플랫폼 회사들이 어 자동 주행은 아닐지언정, 내가 술을 먹고 어떤 그 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키가 있는 데까지 차를 부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어차피 자율주행이나 비슷하기는 한데, 문제는 자율주행은 고속도로도 그렇고 일반 골목길이나 일반 그 도로를 주행을 하는 거고, 이 그 플랫폼으로 차를 불러온다는 거는 차주들이 내가 그 술을 먹으러 갈 때, 아니면 내가 차를 세울 때 그 반경에서 그렇게 크게 멀리 가지 않아요. 뭐 1km씩 차를 세워놓고, 예? 뭐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술을 먹고 와서 또, 예? 그 차를 가지고 간다, 그러지 않잖아요. 거의 몇백 메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열쇠만 가지고 내 앞으로, 그거 끽해봐야 뭐 한 200m, 300m 그거 오는 정도, 예, 그 수준. 요즘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뽁뽁이라는 거 있잖아요. 딱 누르면 뾱뾱 해가지고 차 위치를 찾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기 뭐야, 내가 그 이렇게 친구네 집에 방문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차를 가지러 가는데, 지하에 내가 차를 가지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1층으로 나와가지고 저기 뭐야, 1층 그 주차장 그 입구에 내가 서서 있다면은, 예, 차를 거기까지만 부르는 거예요. 예, 얼마나 편하지 않겠습니까? 쓸데기 없는 건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 예, 얼마 전에 뭐 그 뉴스가 하나 또 나왔었잖아요. 그 GTI인가요? 뭐라 그랬죠? 하여튼 그런 쪽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회사, 그런 그 어떤 챗봇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네이버도 많이 투자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 그 네이버라는 회사가 우리가 이제 그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여하지 않은, 예, 그런
그 일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에 이런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IT 아니면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손을 뻗쳐 있을 거다, 뻗쳐갈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번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은 이 불황에 다들 어렵다 어렵다 자기네들도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한 수익을 냈던 은행들, 예,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뭐 돈잔치를 하네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는 은행의 수를 좀 더 늘릴 거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네이버가 가만히 있을까요? 음, 분명히 참여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부분들까지도 이런 금융업 쪽에 또 손을 좀 많이 뻗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건가요? 공공금융분야, 공공금융 분야, 아, 요런 그 부분이 혹시 이제 인터넷 뱅킹 같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이 그 네이버라는 회사는 지금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난 그냥 삼성전자 사놓고, 예, 그냥 또 뭐 나중에 나 나이 먹고 뭐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그때 가서 조금씩 조금씩 뭐 빼먹을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 예, 음,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그 급해서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화장실 갔다 와서 뭔 얘기를 했는지 잠깐 좀 잊어먹었네요. 아, 어찌됐든, 그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계신 그 분들도 많은데,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 수익률을 비교한다면은, 감히,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그 기술적 분석에서 잠깐, 예, 까먹고 얘기를 안 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정고점을 뚫으면, 예,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예, 제대로 된 상승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뭐, 정고점을 뚫고 조금씩, 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대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물론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정고점을 뚫지 뚫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고요. 거의 다 정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내려올 때는 다 못 뚫었잖아요. 이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다 못 뚫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꼭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꼭 정고점을 뚫을 때까지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나요?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정고점을 뚫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뭐 그렇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동평균선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하고, 예,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이 봉의 위치와 움직임, 예, 등등 이제 매물대를 같이 이제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이제 취합해서 보기 위함이고요. 물론 맞습니다. 정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정고점을 뚫은 그 종목들은 감히 거의 다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한 종목인데 그렇지 않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바보예요. 아니, 정고점을 뚫었으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정고점을 뚫고 상승을 했으면 나왔어야죠.
거기서 그 매도를 했어야지. 왜,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내 종목은 뭐 마이너스 30%가 되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데, 뭐 본인이 잘못한 거죠.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으면은, 어느 정도의 대세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가, 내려갈 때 되면은 다시 팔아야죠. 내려갈 때 다시 팔아야 되는데, 그럼 언제가 내려가는 줄 알고 팔아요? 언제 내려가요? 종목이. 예? 내려갈 때. 그것도 간단해요. 왜, 다 배우지 않았나요? 장대 음봉, 장대 음봉, 장대 음봉. 이렇게 나오면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오늘 이 그 봉 역시 음봉으로 밑에 떨어졌다면은 저라면은 반은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어? 아, 이거 40만 원까지 갔던 건데 그냥 가지고 있어? 그건 아니죠. 예. 매수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손실이 났다. 그런데 그 손실이 예를 들어서 한 5% 이상이다. 그럼 조금은 한번 팔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팔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이게 아니라, 그냥 조금 한번 팔고, 그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한 10% 이상 됐다. 그럼 한 50% 정도는 매도를 또 해야죠. 왜냐면 이런 장대 음봉들이 계속 나오는데 꾸준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음봉을 해가지고 꾸준히 하락을 했으면은 이게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한 10% 정도 팔았다. 여기서 또 한 반 정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여기서 다시 산다라고 이게 상승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 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여기서 팔았던 만큼의 어 그 손실은 덜 봤잖아요. 예. 여기서 좀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거를 다 가지고 있냐고요. 예? 본인이 알고 있다시피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본인 잘못이죠.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그, 뭐, 데드캣 바운스인가요? 예. 이런 거는? 한번 볼까요? 많이 있잖아요.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 이런 데드캣 바운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음봉으로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여기는 조금 뭐 애매하긴 했지만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주가가 5일선 위로 못 올라가고. 예. 여기서도 또 이런 음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주가가 장대 음봉으로 해서 5일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조금은 뭐 한 가지고 있는 거에 뭐 5%라도 한번 팔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뭐 이런 데에서 다시 살 거를 대비해서 좀 더 싸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식은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뭐 조금이라도 좀 싼 데 가가지고 비쌀 때 조금이라도 팔아서 싼데 자리에 가가지고 사면 되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제 주위에 이제 아는 그 사람들도 제가 이제 이런 그런 얘기 야 좀 팔고 나중에 좀 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이 그냥 됐어 아 보기도 싫어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모르겠지 그거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걸 뭐 샀다 팔았다 뭐 그렇게 하기는 귀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주식을 왜 해요? 예? 그럴 거면은 이런 방송을 왜 봅니까? 그냥 삼성전자, 한국전력 사가지고 그냥 10년, 20년, 뭐 30년 가지고 계시지.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주봉인데 상승할 때의 패턴을 한번 보세요. 5일선 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고점을 계속 뚫고 가죠. 전 저점도 계속 높여가죠. 상승 패턴이잖아요. 내려올 때, 데드캣 바운스. 이게 못 뚫잖아요. 전고점을 못 뚫어요. 어떻게 뚫어요?
예, 못 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내려오죠. 예. 이전 시세대로 다시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할 때, 예, 다시 상승할 때, 이 그 주가가 이동평균 수렴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 악성 매물대를 예, 통과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것만 보면 간단해요. 이 세 가지만 봐도 예, 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모르는 회사는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회사를 하셔야지. 모르는 회사는 뭐 그 전문가가 뭐 TV에 나오는 뭐 누군가가 뭐 그 추천을 해줬는데 야, 내가 그런 거 아니 그거 하지 마. 그런 거 왜 그 사람은 전문가인데 내가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뭐 어쩌라고. 그 걔네들이 얘기해가지고 샀는데 올라가면 뭐 다 떼부자 되게요? 예. 전문가는 뭔 전문가예요. 예. 저는 그런 거 별로 믿지 않아요. 뭐, 고수고 전문가고 믿지 않아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운이 나빴을 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하락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하락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는 왜 안 팔았냐? 예, 그러니까 아직 21선을 예, 뚫고 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버텨보는 겁니다. 예, 몇 프로 좀 더 내려갔을 때 20일 이동성 평균선을 이제 뚫고 내려가면은 뭐 그때 가서 팔아도 뭐 몇 프로 좀 덜 먹더라도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그런 의미이고 예, 다 신호를 다 줍니다. 다 얘기해 줍니다.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은 예, 다 얘기해 줍니다. 이거 네이버 예, 주봉을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보시면은 예, 답이 딱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예,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려가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펼쳐놓고 보면 너무 쉬운 거고 한번 이 종목의 각각의 이 캔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또 답이라기보다는 얼추 예, 또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꽤 비일비재하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모양을 갖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매수를 내가 할 종목에 대해 가지고 그게 뭐냐?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장대 음봉이 있는데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와요. 장대 양봉이. 또 이게 예, 이 전날의 장대 음봉을 뚫는다 아니면은 이렇게 윗꼬리를 단다 하고 그 다음날에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 음봉을 다 가려버린다. 요 두 개 합치면 가려버리잖아요. 예. 요런 자리를 저는 좋아합니다. 요런 거. 예. 그래서 요런 거 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사요. 예, 그냥 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종목이라 해도 좀 사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 나중에 팔더라도 예. 요런 것들도 예, 요런 것들도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지언정 양봉이나 아니면은 마감이 예, 어느 정도 선을 그래도 지켜주는 거.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계속 또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예,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은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 예,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